자, 새로운 맥OS가 나왔습니다. 이맘때쯤이면 시각장애를 가진 맥 사용자분들은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?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? 오늘은 바로 그 연례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바로 macOS 타호입니다. 이게 과연 보이스오버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업그레이드일지 아니면 섣불리 올렸다가 낭패를 볼 위험한 도박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타호의 장점과 단점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좋은 점부터 한번 볼까요? 과연 macOS 타호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애플이 보이스오버 사용자들을 위해 뭘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보이스오버 개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화면 공유, 둘째는 점자 키보드 입력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 막대 사용자화가 더 편해졌다는 점이에요. 각각 원격 제어, 타이핑, 그리고 앱 사용 편의성이랑 관련이 깊죠.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. 보이스오버 화면 공유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다른 맥을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보이스오버를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. 사상 최초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의 맥 문제를 봐주거나 같이 협업할 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점자 키보드 입력 기능인데요. 이것도 정말 기발합니다. 이제 비싼 점자 디스플레이 같은 별도 장비가 없어도요. 그냥 우리가 쓰던 바로 그 맥 키보드로 점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어요. 홈 로우 키 있죠? 그걸 점자점처럼 쓰는 방식인데 정말 맥을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. 네, 근데 점자 관련해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단순히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넘어서 타오는 점자 사용자들을 위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아예 새로운 전용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. 바로 이 점자 접근이라는 기능인데요. 이게 뭐냐면 맥이랑 점자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점자 정보 단말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이걸로 메모도 하고 계산도 하고 심지어 실시간 자막까지 점자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다니까요.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저시력 사용자들을 위한 개선도 빼놓을 수 없죠. 타웨이에는 새로운 확대기 앱이 생겼는데요. 맥이나 아이폰 카메라로 주변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손쉬운 사용 읽기 도구라는 게 생겨서 어떤 앱에서든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전체 화면으로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. 자, 그리고 그 외에도 소소하지만 아주 반가운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. 앱스토어에서 앱의 접근성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라든지 또 개인 음성 만드는 데 필요한 문장 수가 확 줄어서 훨씬 빨라졌고요. 이런 디테일한 개선점들도 주목할 만하죠. 자,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. 하지만 늘 그렇듯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. 업그레이드라는 게 항상 좋은 기능만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. 뭐가 또 새로 망가졌을지 이제 그 어두운 면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무려 9개입니다. 애플비즈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이번 타워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보이스오버 관련 버그가 최소 9개나 된다고 해요. 근데 고쳐진 건 겨우 3개뿐이랍니다. 이거 좀 그렇죠?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. 그리고 이 버그들이 그냥 사소한 것들이 아니에요. 정말 심각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 화면을 맥으로 보여주는 미러링 기능이 있잖아요. 이게 보이스오버로는 아예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그리고 사파리에서 검색하고 나면 보이스오버 초점이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문제도 있고요. 이런 건 정말 매일 쓰는 기능인데 작업 프롬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죠. 자, 그럼 실제 사용자들은 이런 변화와 버그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? 애플비스 커뮤니티에 올라온 생생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애슐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타호에서 보이스오버 버그를 정말 많이 발견했다. 특히 사파리에서는 웹사이트 여기저기로 초점이 막 제멋대로 튀고 웹페이지 요소를 그냥 지나쳐버린다. 그러니까 웹서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.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. 어떤 분은 macOS 26에서 보이스오버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. 이전에도 불만은 없었지만 새 버전이 확실히 더 빠릿빠릿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. 오히려 성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좀 씁쓸합니다. 보이스오버는 macOS에서 정말 버려진 자식 같다.
처음 맥을 썼을 때부터 그랬다. 이젠 정신 건강을 위해 아무 기대도 안 한다. 이건 사실 버그 하나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맥OS 접근성 자체가 iOS에 비해 늘 뒷전이라는 어떤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는 목소리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?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사용자들의 엇갈리는 반응까지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macOS 타워에 대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? 결국 결정은 이 저울질에 달려 있습니다. 한쪽에는 보이스오버나 화면 공유나 점자 접근 같은 정말 강력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아이폰 미러링이 안 되거나 사파리에서 초점이 튀는 것처럼 매일 쓰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방해하는 심각한 버그들이 있죠.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 커뮤니티인 애플빗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. 준비됐을 때 업데이트하세요.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지금 올려도 괜찮을 겁니다. 라고요.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는 없으니 대부분은 괜찮을 거다. 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앱 개발자들이 타오에 맞춰서 앱을 업데이트하고 또 애플이 버그 수정 업데이트를 내놓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. 네, 결국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멋진 새 기능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? 반대로 이 버그들이 내가 매일 맥을 쓰는데 얼마나 치명적일까? 이걸 잘 따져보셔야 해요. 자, 여러분의 작업 환경은 과연 타오2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?